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는 물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유예해 줬어요. 이거 참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인 일인데 전 세계의 경제 안보에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그 결정을 이렇게 마치도 그냥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할 수 있을까? 어쨌든 폭락한 주가가 다시 원상 회복에 가까운 반등을 해서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폭락했기 때문에요. 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소위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125% 상향을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90% 기본 관세, 그러니까 10% 90일간 유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은 그냥 25%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상당히 긴장한 트럼프가 어찌됐든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유예를 해서 당분간 숨 돌릴 틈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석 달의 유예를 줬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이유 여러 가지 중에서 역시 뭐 미국 증시가 연일 몸살을 안 게 컸겠죠? 그렇죠. 5일 중에 4일 중은 지금 빠지는 그런 뭐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사실 금융시장 의식했다고 뭐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뒤에 흐르는 그 저가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하면 돼. 근데요. 계속적으로 이런 과세를 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선관세 부과 후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75개국이 지금 줄을 서서 지금 협상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는 내가 그립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세태를 받고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제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금융시장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 결과로 좋아진 것으로 봐야지 이것이 지금 계속 유예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트럼프라는 그 캐릭터가 우리가 진짜로 뭐를 딱 전망하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경계감을 계속 늦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가 이렇게 유예된 데 대한 우리 정부 아무래도 뭐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나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와의 통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관세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일단 90일.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은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에 진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는데 이제 부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노력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관세 유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90일 넘으면 이제 관세가 또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기 때문에 영향을 줄일 여지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연동시켜 보면은 지금 그 대선이 60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55일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권한대행 정부가 뭔가 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로서는 30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제 그 이야기 중에는 트럼프의 SNS를 보면은 LNG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관세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무역과 그다음에 방위비와 관련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패키지 딜을 뭐 시사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데요. 결국 미국의 트럼프에게 명예로운 출구를 만들어주면서 관세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방위비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지금 대행 정부가 만들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속내를 이 관세를 유예하면서 드러냈습니다. 바로 지금이 미국으로 기업을 이전할 적기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당장 하라고 했죠. 근데 트럼프의 속내인데요. 현실이 트럼프의 속내가 실현될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당신이 기업을 미국으로 이전할 적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투자되고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화랑을 맞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관세는 거의 없고 들어온다면 네. 그다음에 인프라, 전기 에너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업 승인 받는데 용이하다. 그러면서 환경 규제로 인한 지연도 없다. 그래서 석탄 규제도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석탄은 아름다운 자원이다. 운운하면서 지금 하라 그러는데요. 과거에 미국이 왜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들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켰는가? 소위 그 청정 산업이라든지 또는 그 두뇌를 이용하는 산업은 자기네들이 유지하고 그렇죠. 굴뚝 산업을 다른 데로 전가했던 그 차원에서 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들어오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를 높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을 추구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 중국만 빼고는 관세를 유예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의 이런 발상에 대해서 그 밑에 참모들 중에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미국에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부품 기업의 우려가 가장 큰 경영 자금 부족에 대응해 정부 2조 원, 완성차 1조 원 등 총 3조 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관세 대응 119 등 기업 피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 얼마씩 지원하겠다. 그리고 납세 기한, 세금 내는 시간도 좀 연장해 주겠다. 구체적인 게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장관 관계회의인데 여기에 이름이 붙은 회의로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 회의라고 좀 이름까지 붙였는데 지금 정부가 자동차 전동화를 위해서 13조 정도의 정책 금융을 지금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들을 해서 총 3조 원,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에 관해서 이제 현지에서 지금 생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1조 원. 그리고 이제 법인세 등에 대해서 세제에 관해서 조금 뒤에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뭐를 하라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3사에 대해서 협력 부품사까지도 이것으로 이 물결이 따뜻한 온기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른 부처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단 환경부,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처들은 어떻게 지원하죠?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할인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는 노후차를 이제 폐지하고 새로운 차를 사면은 개별 소비세를 또 70%까지 감면. 왜냐하면은 지금 해외 수출하려고 그러면 관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수를 그렇죠.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무관세 수출국에 이제 집중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죠.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멕시코도 네. 포함된대요. 그다음에 수출 관세 바우처를 1,000억으로 증대해가지고 수출 보험료를 할인하는 그 할인을 또 연장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